여러분들이 과연 처음 취업 도전을 할 때 채용 공고를 보고 내가 어느 사업부를 써야 될까, 어느 직무를 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제일 처음 보는 게 뭐죠? 기업 타이틀, 그죠? 근데 저는 타이틀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석사 생활할 때 제 옆 연구실에 있었던 제 동기인데 이 친구가 석사 마치고 취업이 이제 삼성으로 됐어요. 저하고 같이 삼성에 입사했는데 이 친구가 저기 너무 좀 힘든 부서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서 배치라는 거 여러분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우리 좀 시쳇말로 빡센 부서야. 워라밸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맨날 야근하고 너무 힘겨웠어요. 그래서 좀 편한 기업 가야겠다라고 해서 현대모비스로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현대 계열은 우리가 좀 통상적으로는 삼성보다는 근무 강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모비스 가니까 뭐 삼성보다 더 힘들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결국에 못 버티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MBA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학업을 위해 비전을 갖고 MBA에 간 게 아니라 시체 말로 좀 도망 나온 거예요. 너무 회사 생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MBA가 이제 국내에서 1년 하고 이제 MIT에서 1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말이 좋아서 뭐 MIT지 그냥 국내 MBA예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그 MBA 도전할 때 막 염려스러웠어요. 우려스러웠죠. 나이도 많은데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언제 또 재취업할 거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말고 그 연구실에 있었던 저하고 같은 연구실에 있던 또 다른 친구. 그 친구는 이제 취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CJ 대한통운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SCM 업무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부서 배치를 잘 받아서 이 부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해요. 맨날 칼퇴하는 거야. 그래서 칼퇴하고 뭐 강남에서 무슨 뭐 스포츠 댄스 동아리 뭐 이런 거 하고 나는 행복해. 이렇게 워라밸이 좋았던 애. 이렇게 저희 셋이 친했는데 이 MBA 들어갔던 친구가 그 미국에서 1년짜리 교육을 마치고 그 현지에서 인터뷰를 봐서 현지에 취업이 됐어요. 비자 스폰까지 받고. 그 유학생들 그 비자 스폰 받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본사에 취업이 돼서 지금 시애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CJ에 다니던 제 친구도 나도 뭐 시애틀에 갈 거야 해가지고 막 영어 공부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아마존에 취업했던 그 제 친구, 그 친구 영어도 뭐 그다지 잘하지도 못해. 그런데 왜 취업이 됐을까요? 당연하죠. 그건 MBA 때문에 된 게 아니야. 아시아 최고, 아니 하드웨어 메이커 전 세계 최고의 탑 메이커 삼성전자에서 서프라이 체인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갖춰져 있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의 부품 기업에서 부품 기업이라고 하면 그 어떤 산업보다 물류 흐름이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을 관장했던 혁신 이력을 갖고 있으니 이 친구가 영어는 좀 못하지만 비자 스폰의 비용이 들지만 아시아, 동아시아 물류는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친구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대한통운 친구도 여기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때려 죽어도 못 가요. 거기서 그 기업 타이틀을 알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여러분들 또래 집단에서 나 어디 갔어 어깨 으쓱 이게 아니라 그 산업의 사이즈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무게감을 주죠. 그러니까 제가 12년도부터 일을 했고요. 학생들을 많이 취업시키고 또 많이 취업시키지만 그 친구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취업 초보들한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오늘 제가 직무 관련돼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이렇게 취업이 힘든데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나올까?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취업이 되고 나서 조직생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입사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되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조직에 어렵게 입사해서 나의 선배를 봤어요. 같이 일하는. 그런데 내 선배가 되게 멍청해 보여. 나 저 사람처럼 되기 싫어. 그럼 여러분들 회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생활이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이 재밌기 위해서는 회사에 들어가서 나의 선배를 봤을 때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야 돼요. 저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통찰력이 있고 스마트하고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많네. 이런 비전이 보여야 여러분들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인생 선배들 중에 스마트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그 집단은 당연히 큰 집단이고 부가가치를 높게 창출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또래 집단에서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제발 보지 마시고 선배들, 직장생활, 사회생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건 단순 사이즈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따 강의 말미에 그런 기업들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우선 여러분들만 알기 전에 적을 알아야 되니까 사이즈는 타이틀뿐만이 아니라 이런 규모와 비전을 좀 봐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뭘 생각하죠? 연봉을 생각하죠. 돈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처음 하는 친구들이 연봉 1억 정도를 나의 목표로 잡게 되는데, 물론 큰 돈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 근로소득 8천 넘게 되면 소득세율이 제법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연봉 1억을 딱 만들어도 월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600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또 여러분들 완전히 바꿀 만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 비전에서 연봉을 바라봐라.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연봉을 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학생인데 이 친구가 저기 경남 지역이 고향이에요. 평생 거기서 살다가 취업이 됐는데 두 군데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하나는 바이오 전공을 했던 친구인데 중견기업, 아주 그렇게 유명한 기업이 아니고 큰 기업이 아닌데 강남에 있는 일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비전이 있고 사이즈가 큰 기업은 저 바이오 지역이 이제 거점이 세종 지역이 많거든요. 거기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연봉 차이가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강남에 오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그 당시 집안이 좀 어려워서 돈 버는 게 좀 본인 입장에서는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강남에서 이 친구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세종 같은 기업에 가게 되면 또 이제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연봉으로 생각해보면 약한, 강남 월세가 되게 비싸니까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숫자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단순히 연봉 타이틀만 보지 마시고 이런 종합적인 나의 좀 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돈은 이제 각자 상황들마다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청춘들은 너무 메인 우선순위에 연봉을 놓치는 마라.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예민한 게 이제 지방이죠. 지방근무, 지역.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보면 서울 사는 친구들은요. 그래 내가 많이 양보해서 세종까지는 한번 가보겠다. 근데 뭐 저 하계장터 있는 하동, 거제, 여수 이런 데 못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라는 건요. 실제 채용의 경쟁률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됩니다. 제 학생들 중에 저 LG화학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LG화학의 사업 부분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어디를 쓰냐? 배터리를 씁니다. 전지 쪽을요. 그러니까 내가 배터리 관련된 공학 이력을 갖고 있고 배터리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한 문과다. 그런 친구들이 배터리를 쓰는 걸 막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 특별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 그러니까 LG화학의 미래 사업이 이제 배터리인 건 맞고요. 두 번째는 근무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무지를 보면은 이제 뭐 저기 청주라든가 대전 정도 이제 내려가는 수준. 그런데 기초 소재. 지금 LG화학 전체 영업이익의 약 한 90%가 기초 소재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긴 근무지가 뭐 나주, 그다음 여주, 뭐 대산은 뭐 들어본 적도 없어.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지원을 굉장히 안 해요. 그럼 실제로 제 학생들은 배터리로 써가지고 나중에 면접 볼 때 기초 소재로 직무가 바뀌는 케이스가 왕왕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LG전자 쓰라고 하면 다 어디만 써? VC사업본부만 써요. 왜? VC사업본부, 이 전장 쪽에 LG전자의 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무지가 괜찮아. HE, 가전지역이, 가전사업본부가 사실 LG전자를 지금도 이끌고 있는 주캐시카고인데 거길 지원하지 않죠. 그 이유는 또 여기 근무지가 어디야? 창원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금융권 도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서울만 쓰려고 해요. 본인 연고지가 거기고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내 중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면 물론 본사가 서울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금융권이라든가 유통, 통신사 이런 회사들은 지역 거점 사업장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그 확률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도 좀 우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취업이 힘드니까 좋은 기업이라 하면. 그리고 근무지는 단순 거리감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좀 비전과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만약에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본다. 그런 분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거기가 산업의 메카니까 향후 더 많은 이직의 가능성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타이틀 얘기했는데 이제 제 친구들의 경력 이직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 직장인 개념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략도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근무지도 단순 거리감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업의 메카 또 현실적으로 내가 좀 지방 출신이라 하면 이거를 취업의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쟁력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근무지도 좀 다르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